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 TV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고령자 분들에게 지급해주는 연금으로서 고령자 분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지원금입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30만 7,500원, 부부가구는 최대 49만 2천원까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연금 단독가구 약 30만원, 부부가구 약 49만원은 고령자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생활비 또는 기본 생계비가 되는 액수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중요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약 30만원 또는 약 49만원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경우가 생기는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기초연금 제도의 기본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사소한 부분에서 실수를 하여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러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꼭 알아두셔야 할 6가지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급 대상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에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정 기준액은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소득 기준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수급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해당 연도의 선정 기준액 이하이면 지급 대상자가 되는 기준입니다. 2022년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액을 보겠습니다. 2022년에는 57년생들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단독가구는 180만원, 부부 2인 가구는 288만원입니다. 여기서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기초연금은 신청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신 미신청자분들은 신규 신청을 하시고 신청 후에 탈락되신 분들도 재신청을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2022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보겠습니다. 기준연금액은 실제로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단독가구는 30만 7,500원까지, 부부가구는 49만 2천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2022년 단독가구는 30만 7,500원이 최고 한도액이 되고요. 2022년 부부가구는 49만 2천원이 최고 한도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에는 감액제도가 몇 가지 있습니다. 큰 걸 보게 되면 첫 번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두 번째 부부 감액제도, 세 번째 소득 역전 방지 감액제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 기초연금 지급액을 감액하기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단독가구 연금액은 46만 1250원 초과할 때부터 감액을 시작합니다. 부부 감액제도는 부부가 동시에 수령할 경우에 부부 각각 20%씩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 소득 역전 방지 감액제도는 기초연금과 소득 인정액이 소득 선정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에 그 초과분을 감액함으로써 소득 역전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이해를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꼭 알아두셔야 할 6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산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면 기초연금 탈락될 수 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종종 기초연금을 받을 목적으로 자녀들에게 재산을 넘기고 본인 재산을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과연 증여를 한 부모님의 재산이 줄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까요? 쉽게 생각하면 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과는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일로부터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계속 부모님의 재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증여한 재산은 매월 기간마다 단독가구 월 209만원, 부부가구 월 250만원, 이만큼만 증여재산에서 공제 감액을 해줍니다. 따라서 증여한 1억 원을 부모님 재산에서 모두 공제를 받으려면 단독가구는 209만원 곱하기 48개월, 결론적으로 4년 이후에 1억 원이 모두 공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부가구는 256만원 곱하기 40개월, 여기서도 결론적으로 3년 4개월 이후에 1억 원이 모두 공제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사전 증여한 1억 원을 부모 재산에서 모두 공제받으려면 3년에서 4년이 걸려야 되는데, 만약 증여 금액이 3억 원이라고 한다면 10년은 지나야 부모 재산에서 모두 공제받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혹시라도 자녀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증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금융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면 기초연금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신청인의 금융재산은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초연금 신청 3개월 이전에 현금으로 인출하시거나 자녀 통장으로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연 이런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본인의 자산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축소 또는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 처분한 재산, 금융거래 내역을 모두 조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대로 본인의 재산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 자녀 명의 고가주택에서 살면 기초연금 탈락될 수 있습니다. 종종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본인 명의 집은 없고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녀의 집은 내 집이 아니니까 내 재산은 없다고 생각해서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집에서 살면 공짜로 살고 있다고 판단해서 무료 임차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시가표준액 6억 원이 넘는 집에서 공짜로 살게 되면 집값의 0.78%를 연소득으로 환산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자녀의 명의로 된 6억 원의 주택에서 살고 있다면 월 39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보고요. 10억 원의 주택에서 살고 있다면 월 65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본다는 뜻입니다. 물론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무료 임차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자동차 명의를 자녀와 공동명의하면 기초연금 탈락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차를 구입할 때 부모가 자녀와 함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례는 자동차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는 초보 운전자이고 부모님은 무사고 기억력이 긴 경우에 자녀의 자동차 보험료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무사고 경력이 긴 부모님과 함께하여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요. 여기에도 예상하지 못한 함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현재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게 될 예정이라면 매우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건강보험료 제도에서
차량 가격 등을 산정해서 지원금이나 보험료 금액에 반영하고 있는 것과 같이 기초연금 제도에서도 대상자 선정 시에 차량 가액을 반영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초연금 제도에서도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 가액 4천만원 이상인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게 되면 기초연금을 받지 않아도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있다고 보아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차량 가액의 지분이 아주 적게 몇 프로밖에 안 되더라도 그 지분율만큼만 기초연금 대상자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내 명의의 지분율이 단지 1%만 들어가도 차량 가액 전체를 대상으로 소득 인정액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개인사업자 명의를 자녀와 공동명의하면 기초연금 탈락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개인사업자 명의를 낼 때 종합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부모와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아주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업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부모님의 소득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적은 경우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기초연금이 일정 부분 삭감이 될 수도 있고, 사업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 하위 70% 기준에서 탈락이 되어 기초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녀가 부모 명의 통장을 빌려서 활용하는 경우 기초연금 탈락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저축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부모님 명의 통장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아주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를 통하여 이자소득 15.4%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부모님 통장의 금융재산은 바로 부모님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소득 인정액이 증가하여서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사소한 실수로 인하여 기초연금을 못 받는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기초연금 받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